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마귀의 양심을 빼앗겼느냐라고 직격한 여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대통령 주변에 있는 마귀부터 정리하라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장동혁 대표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도 1년 전보다 5.8%나 뛰었습니다. 주택 월세 비중이 62.7%까지 치솟았고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3중 4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 지금 전세 낀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해 놓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들 탈출 어렵다라는 신문 사설이 있었는데요. 이걸 공유를 하면서 이 탓을 왜 정부에 돌리냐? 4년 전부터 매년 종료하겠다고 예정했던 것인데 이거 대비 안 한 다주택자들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쓴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 오늘도 이 부동산 글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5월 말까지 빠듯하다, 좀 여유를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유예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미 유예라고 하는 건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정돼 있는 부분을 막연하게 정부가 다급하게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이대로 간다라면 사실은 3주택자인 경우에는 2.7배 또 20억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2억 6천만 원 내던 걸 3주택자 경우에는 6억 8천만 원까지 165% 뛰는 그런 결과들을 다급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아직까지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끝까지 아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투기 세력들은 잡겠다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이 아마 이런 사항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순되는 게 많아서 지금 집을 못 팔겠습니다. 팔고 싶어도 이런 시장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그걸 왜 정부 탓을 하냐? 4년 동안 대비 안 한 당신들 탓이지. 이 얘기 이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세청장도 시장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15년 보유한 집을 갖고 있을 때 양도가액이 20억인 주택을 팔았을 때요. 지금은 이제 2억 6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5월 9일 이후에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2주택자는 126% 세금이 오르고요. 3주택자는 165% 세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세금 2배 이상 더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국세청장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세게 밀어붙이네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모든 메시지가 이제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대통령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이걸 사실은 시행을 한다 해놔놓고 계속 유예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유예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3주택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2주택자도 뭐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고 그동안 시장에서 보면 이 다주택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는 게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뭐 막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저는 폄하할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 옆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옆에 참모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상속을 받아서 지금 뭐 순간적으로 2주택자 된 분도 계실 것이고
불가피하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된 분도 있을 네. 거고 또 지방에 또 집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면 돼요. 정부는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면 시장이 알아서 따라가고 개인도 알아서 따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떤 이 험한 이야기로 재촉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 뜻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맞게끔 세금을 낼 분들은 내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추측한 데는 결국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공급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당분간 이거 집값 상승 막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걸 대통령도 잘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 내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고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집값은 서울시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서울의 지방선거 문제, 부동산 문제, 이 문제와 겨냥해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예. 결국은 지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 지금 공급이 갑자기 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디에 한다고 그랬지만 다 2030년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부동산 상승세를 좀 막고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서 뭔가 여당이 부동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한 저는 정치적 행동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